신갈 단청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있는 단청들이 좀 가능성 있는 단청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7에 가까운 6 후반의 지진들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지진의 규모가 영향을 미치지만 또 다른 많은 요소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림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 국내의 연도별 지진 발생 추이를 지금 1978년부터 2015년까지 기상청에서 통계를 내놓은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규모 총 횟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위에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지진이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유감 지진이라고 해서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놓은 걸 보면 크게 증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뜻하냐면 일반적으로 총 지진의 횟수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진계를 얼마나 많이 설치했냐, 그 다음에 그 지진계들의 정밀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지진계의 기술이 이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지진을 작은 지진, 옛날에는 감지 못했던 지진들을 감지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서 더 많이 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진을 이 발생도가 증가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이 유감 지진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유감 지진을 보면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6년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던 그 주변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진이 증가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지진이 짧은 규모로 보면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도 좀 증가했지만 그것은 아마 동일본 재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진이 발생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하거나 이런 양상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이제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좀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 해구가 일본의 동측편에 해구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은 거리에 따라서 계속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굉장히 큰 규모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진동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감지가 될 겁니다. 한반도 남동부에서. 그래서 막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남동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진이 감지가 되겠지만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 일본에 만약에 서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한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의 동쪽이 더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쪽보다는. 왜냐하면 판의 경계가 일본의 동측에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쓰나미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쓰나미가 이 내륙을 넘어서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남쪽 끝에 보면은 여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지역 밑에서 쓰나미가 오게 되면 제주도 지역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07년에 호에이 지진이라고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어요. 8.89나 되고 한 9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진에 있어서는 제주도에서도 지진이 감지되고 여진 같은 게 감지이 되고 약한 쓰나미 한 50cm 정도 되는 쓰나미도 감지가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비할 정도의 피해는 그런 지진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진 같은 경우는 거리만 충분히 떨어져 있다면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특히나 미국 같은 데서 발생하는 지진이 우리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화산 같은 경우는 이 화산재가 굉장히 멀리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우리가 이제 백두산에서 화산이 분출했을 경우에 그 백두산의 화산재가 일본에 가서 재가 굉장히 두껍게 쌓였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산재는 이제 그 대신 화산도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만약에 화산이 터지면 동쪽으로 우리가 보통 화산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겠지만 굉장히 큰 화산 분출이 있다면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까지 화산재의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일본의 서쪽이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크게 그걸로 바로 영향을 안 받을 거고, 그 지진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단청, 활성단청들이 활성화됐을 경우는 당연히 피해가 날 수 있겠죠. 지진에 안전한 나라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도 어디도 없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진이 좀
자주 일어나냐, 또 큰 것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주기가 길어서 천천히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규모 일어나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판이 경계에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도 판이 경계 부분에 있고, 터키 같은 경우도 판이 경계에 있고, 인도의 북쪽도 판이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지진이 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의 경계보다는 유라시아 판의 약간 가장자리에 있다거나,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내부에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의 판의 경계를 어쨌든 피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큰 지진은 일어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은 지진,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한 7 정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주기도 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긴 주기를 가지지만 우리가 7 정도까지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도리어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 지진이 일어난다는 걸, 일본같이 항상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알고 있고 지진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까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피해는 도리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피해는 무엇에 좌우가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지진의 규모에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분들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피해가 크지만 그 지진의 규모에 비례해서 피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진의 규모가 영향을 미치지만 또 다른 많은 요소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낮으냐 깊이가 높으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 지진하고 포항 지진이 있었죠. 2016년, 17년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 지진이 깊이가 더 낮았고 경주 지진은 깊이가 더 깊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포항 지진이 훨씬 컸죠. 규모는 작았지만 피해가 더 컸죠. 그거는 포항 지진이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지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해안가랄지 지반이 연약한 지반에 있을 경우에는 진동이 커집니다. 같은 지진이라도 이제 진동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피해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내진 설계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대비를 하고 내진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일반적으로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그만큼 특히 인명 피해는 굉장히 줄어들죠. 그 대신 재산 피해는 보통 선진국에서는 커지죠. 왜냐하면 고가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는 커지지만 인명 피해는 확실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특히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데서는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특히나 많은 교육을 통해서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나라, 그다음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후진국일수록 그 건물의 내진 설계가 대부분 안 돼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커지죠. 건물이 무너졌을 때 굉장히 전파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폭삭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깔려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진 설계가 돼 있으면 건물이 무너진다 해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확률은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죠.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그러면 내진 설계 무조건 높여서 하면 되지 않냐? 또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높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가해서 우리 지역, 내 지역,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걸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우리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활성단층 연구단에서 우리나라의 경주지진 이후에 우리나라의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성단층을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걔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하고 어떤 또 중요한 구조물들은 어디에는 앉히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국가 활성단층 연구단에서 우리 경주 지진 이후에 국가 활성단층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 남동부를 지금 조사를 했고, 지금 이제 22년부터는 충청도하고
서울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수도권에 있는 신갈 단청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있는 단청들이 지금 가능성이 있는 단청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가 이제 나와서 그들이 활성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대비나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옛날 역사 기록에 보면 서울 근처에서도 상당히 큰 지진들, 6에 가까운 그런 지진들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권도 충분히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일본처럼 8이나 9의 지진을 발생할 수 없지만 6 내외의 지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제 그걸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진계가 생긴 지가 1905년부터 우리가 지진계를 설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이후에 가장 큰 지진은 경주 지진이죠. 2016년에 5.8이라고 있는 경주 지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1905년부터 그 이상 되는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큰 지진들이 있었다는 게, 그건 뭘 뜻하냐면 그런 큰 규모의 지진,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6 이상 되면 큰 규모의 지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지진은 굉장히 긴 재발 주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긴 재발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당장 막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발생한다, 역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내진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 같은 경우도 특히나 뭐 그렇게까지 내진 설계를 많이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최근 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내진 설계는 상당히 얼마를 하라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내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까지 할 것이냐, 높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8이나 9에 다 견딜 수 있게 아예 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이 이제 엄청나게 들어가고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의 지진 규모에 대한 내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규모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활성단층 조사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에 맞는 내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내진 설계가 거의 안 돼 있지만 최근에 세우는 건물들은 대부분 평가에서 내진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진 설계를 한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좀 지진이 발생해도 좀 안전하겠지만, 만약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들은 좀 더 피해가 크게 나타나겠죠. 그는 경제적인 또 경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마다도 또한 다르고. 그게 이제 옛날 이 자료들이 이제 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걸 갖고 했냐면 이 계기 지진만 갖고 분석을 했어요. 그 계기 지진이라는 건 뭐냐면 1800년대 후반에 이 지진계가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는 1905년에 처음 인천에다가 지진계를 심었고, 제대로 된 정밀한 지진 계측을 우리 관측을 한 것은 1978년부터 이루어졌거든요. 그 자료만 갖고 얘기를 하면 큰 지진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역사시대 때 그걸 분석을 해보면, 제가 지금 여기도 자료를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주 지역 것만 분석을 한 것도 보면 6.7에 가까운, 6.8에 가까운 이런 지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특히나 779년에 있었던 이 지진이 지금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건 추정한 값이 지진계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6.7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때는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779년 거를 보시면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가 100여 명이 발생했다는 이런 지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났던 지역은 이 지진이었는데, 그 외의 지진들도 이에 버금가는 그런 지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말고 또 이제 역사를 넘어가서 또 지진 주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니까 우리가 지금 1905년부터의 지진 자료만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지진 패턴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지진 자료도 분석해야 되고 역사 이전의 지진까지 분석. 그거를 뭐라면 우리 고지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단층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기록을 우리가 해독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기가 어느 정도의 주기로 어느 정도 규모가 일어났냐. 그래서 우리를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어요. 일본에 비해서는 주기가 굉장히 길고, 지진의 규모도 아마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최대 한 7 정도까지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규모도 주기도 굉장히 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7에 가까운 6 후반의 지진들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디에서 이제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해도 만약에 7이라도 바다에서 발생하면 굉장히 피해가 적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진파라는 거 오면서 감쇄를 합니다. 에너지가 감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가까이에 있으면 대도시, 예를 들어 서울 아래에서 활성단층이 있어서 그 활성단층에서 지진이 6이나 7 정도가 발생했다 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대재난이 올 겁니다. 우리나라 도시가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시골이나 또는 뭐 바다 그런 쪽에서 발생하면 그것이 작을 것이고요. 그래서 꼭 지진 규모나 뭐 그런 것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느냐, 또 심도도 어떠냐, 그다음에 집안의 조건이 어떠냐, 사람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 정도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 지역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가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난카이 지진에 일본에서 특히나 이제 대규모 난카이 지진을 주의 경보까지 내리는 바람에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의 여행을 요즘 일본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일본의 여행을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판단하기는 뭐 지진은 언제든 일본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앞에서 뭐 경주의하고 이렇게 했던 것만큼의 대규모 지진, 뭐 9에 가까운 그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지진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큰 규모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항상 여행을 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 대피 요령들,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익혀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바닷가에 갔을 때는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 감지를 했다면 그 쓰나미가 안 오나 하고 바다를 쳐다보고 계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쪽으로 30m 이상 되는 높은 산이나 건물로 올라가셔서 안전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진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를 하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기자들도 옛날에는 상당히 그걸 헷갈리셨는데 지금도 많이 그런 현상인데 진도하고 규모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도는 뭐냐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흔들리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 부산에서 느끼는 거하고 경주에서 느끼는 거하고 서울에서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그럼 그게 따라서 진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역 가까이에서는 진도가 크게 표시되고 멀리 있을수록 진도가 점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규모는 거기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번에 일어났던 캄차카 지진 같은 게 한 35km의 길이에 한 20km 높이의 이런 단층면이 깨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게 지진 규모로 딱 정해져 버리면 그 지진에 대한 고유한 값이 딱 정해져. 그걸 이제 규모라고 하는 것이고 진도는 느끼는 것 따라 다르고 같은 지진이 발생해도 바로 옆집하고 또 조금 떨어진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집안 조건이나 또 고층이면 좀 더 많이 흔들립니다. 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서 진도 같은 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진도하고 규모는 다른 것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더 편하게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